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연휴 첫날인데 아침 일찍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수 앱지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수 앱지스 편은 지난 7월 초에 올리고 두 달이 좀 넘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죠. 어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의 어떤 전체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조금 이렇게 강세를 띠면서 그 발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강한 종목도 한 세 종목이 있다면 약한 종목은 한 7종목 정도 3대7 비율로 바이오 주식이 좀 약세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이 기업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시면 뜨문뜨문 어떤 잔잔한 어떤 공시 뉴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악재의 뉴스는 아니고 호재성 공시 뉴스가 났지만 이렇게 장중 이렇게 꼬리를 달고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 부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알츠하이머 관련된 어떤 공시로 인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시세가 이렇게 장대 양봉식으로 한 번씩 터졌다가 이후에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 이 부분 볼 수 있고, 그러나 평균 역사적 평균 거래량 수준이 원래 이 주식이 10만 주 내외가 평균적인 역사적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평균 거래량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신용 잔고가 늘었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신용융자 최근에 3% 가까이 육박했었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털리면서 현재 위치 2.7%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신용이 집중적으로 늘었던 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전 6월 이전까지는 1%대였죠. 그러나 6월 들어오면서 7월까지 해서 1점 초반대에서 2점 후반대까지 이렇게 신용 잔고가 3%까지 늘었죠. 1%에서 3%까지 대략 이 기간 동안 2% 가량 신용이 늘었다, 이런 부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 시장이 3,300만 주죠. 발행 주식 수가 3,300만 주면 2%면 대략 곱하기 2 하면 20% 하면 한 65만 주 정도 되겠습니다. 65만 주 가량의 신용 물량이, 개인의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나름 또 투기적 거래를 하는 개인들 중에서 이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역시나 이 참 악질 같은 이 세력들은 그 부분을 가만 두고 보지 않죠. 그 부분에서 마치 물먹이듯이 이렇게 지금 주가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과연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수 앱지스의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점을 찍고,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여기서 그나마 이렇게 시세가 있었던 구간, 두 구간을 한번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17년도에 시세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어떤 장기 횡보, 그 다음에 뭐 진을 빼죠. 이런 구간 이후에 신저가를 냅니다. 이때 신저가 이때 유중 뉴스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신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투매를 유발시키죠. 그리고 나서 어떤 끌어올리는 작업이 있었다, 이 포인트 한 가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어떤 시세가 있었던 부분의 어떤 포인트를 한 가지 보자면 역시나 네, 저점을 형성했을 당시를 보시면 네, 역사적인 최저가를 한번 만들고 이렇게 시세가 이제 오르막을 탔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쪽 파동에서 보시면 여기 한번 눌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네, 어이없는 폭락세를 한번 연출시켰다. 이 부분에서 이 세력의 어떤 컨셉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개인도 벌고 세력도 벌고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끌어 밀어쳐 올리는 그런 컨셉으로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진을 빼가지고 최저가를 만들어서 또 개인들을 털리게 만들고 그 물량을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짧게 시세 줬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런 아주 참 개인이 수익 내기에는 만만치 않은 주식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네이처셀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시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업의 어떤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매출액 측면에서도 네, 이수가 앞서죠. 그러나 네, 시총을 보시면 현재 1조를 넘는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어떤 세력이 핸들링하는 주포가 아주 영리한 거죠. 이걸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높은 시총을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규로 자금을 발행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주주 포함해서 이 세력들은 좀 머리가 좀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가를 저가 영역에서 관리하면서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할 때 그만큼 주식을 많이 발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식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 포인트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주식이면 틀림없다. 그런 포인트 볼 수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있기 전에 항상 신저가 패턴을 만들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포인트에서 이번 자 여기 저점을 한번 6,000원 초반에 한번 형성했죠. 이 부분 현재 어떤 추이로 본다면 네, 이 전 저점 이탈 가능성 이렇게 배제할 수 없다. 이 관점 한 가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 좀 긴 시계열에서 봤을 때 이 시세가 한번 올라온다 이렇게 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발 직전에 한번 신저가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띄웠듯이 이번 파동 역시 이런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번 뺐다가 한번 또 이렇게 공포감 조장과 함께 물량을 한번 털고 네, 움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특히나 바이오 주식, 우리 특히나 좀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개념이 이렇게 좀 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특히나 바이오 주식은 우리 투자할 때 항상 고점에 남들이 말하는 임상 데이터, 그 다음에 좋은 어떤 호재만발 뉴스 있죠. 특히나 뭐 토론실, 네이버 토론실에 가면 막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말을 듣고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다. 이 포인트 한 가지 생각하시고 바이오는 뭐 물론 100개 중에 한두 개 특출한 그런 기업도 있죠. 현재 잘 나가는 게 뭐 특히나 뭐 HLB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해서 리보세라믹 그 신약 물질을 가지고 계속 시총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고서야 거의 조단위 가면 거의 10분의 1 토막 나기 십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점에서는 항상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면에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바이오 주식은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네, 비중 조절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 이건 기본이겠죠. 분산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바닥에서 모아서 올라올 때까지 존버하는 전략은 뭐 바이오 투자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 가지 팁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네, 특히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5년간의 흐름을 일단 보시면, 자, 대부분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 중에 상승한 기간을 이렇게 잡아보면 1년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가지고 고공권에 있는 그 기간을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5년 중에 1년이다. 그리고 나머지 4년은 4년 동안은 내려쳐봤거나 아니면 지리하게 횡보하거나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세가 내려가면 짜증나고 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참 대주주가 무능한 이런 기업일수록 우리가 저점에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면에 이 기업의 특징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올라갈 때는 호가창이 상당히 얇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뭐 상한가 20% 이상 또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간파하시면 저점에 모아서 튀어줄 때 적절하게 또 이렇게 팔아가는 이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또 주저앉았다가 또 올리는 건 어느 순간이죠.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10달 동안 횡보 내지 하락 구간을 거치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쳐 올리는 이런 시세 속성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올리지만 얘들이 뭐 당장에 작업한다, 이렇게 뭐 확신할 수 없죠. 그 부분에서 어떤 과거적 패턴을 봤을 때 이 6월 말이 10일을 발행하고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1년 반에서 2년, 그러니까 12 투자자들이 이렇게 회수하고 엑시트하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은 걸렸다. 이 관점에서는 향후에도 올해 하반기,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 좀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포인트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환 여기 보면 12일 발행했죠. 이 부분에서 조기 상환, 이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차가 첫 번째로 가능한 게 기간이 내년도, 올해 22년도죠. 2023년 10월 31일부터 이제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현재 2022년 9월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 봐도 1년 1개월의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뭐 상당히 느긋한데, 세력들이 느긋한데 아직까지 작업을 치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주포의 입장에서, 아주 저질스러운 주포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 안에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가 있었죠. 이 포인트는 이때 상당히 배팅을 크게 들어가신 분들도, 개인들도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분위기만 해도 러시아 백신 거의 다 성공한다고 봤었죠. 정치적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조심하는 투자자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서 뭐 이미 그 백신 자체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된다 보고 상당히 이렇게 배팅한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 어떤 큰 물량의 개인들이죠. 뭐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갖고 있는 개인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물량을 여전히 쥐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아주 악질적인 주포들은 이렇게 눈뜨고 봐주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쉽게
시세를 올려주지 않는다. 이 포인트에서 계속 어떤 흔들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부분은 작업의 흔적이라 뭐 보여지죠. 뭐 이런 부분이 괜히 있는 거래량이 아니고 어떤 동선이 일 수는 없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 혈우병 B 이 부분은 임상 3상이 지금 2년 넘게 아직 답보 상태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떤 호재 이 관련해서 3상을 진행한다 이러면 호재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다가 사실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부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경부암 이수 104 이 부분도 사실 진행이 지금 상당히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에로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에서 재료가 터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대박 재료는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이 터지면 시세가 쭉 뻗을 수는 있겠죠. 그 포인트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나 알츠하이머 관련된 재료를 시세를 올릴 때 이 재료를 써먹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이프라인이죠. 초기 개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면역 항암제 포함해서 항암제 위주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됐건 중간중간에 써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재료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올 재료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네,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이수 그룹이죠. 이수 그룹인데 최근에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수화학이 이수 앱지스의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대시세를 뿜고 있는데 어떤 그 관련된 뉴스는 네, 작년부터 이미 나왔었죠. 그런데 역시나 이 주식도 사실 이렇게 자회사 이수건설에 자꾸 이렇게 돈을 대주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만년 적자에 어떤 허덕이는 기업이었는데 역시나 네, 시세가 30년간 무려 30년간 못 가다가 이때 한번 있었으나 다시 엎어졌죠. 30년간 질퍽대다가 지금 새로운 지금 전기를 맞이하였죠. 그 부분에서 역시나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죽지 않고 때를 만나면 이렇게 시세가 터진다. 이 관점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이 기업도 가기 전까지는 네, 그동안 어떤 질려버린 투자자들이 많죠. 그 부분에서 재미를 못 보고 털려나간 개미들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관점에서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최근에 어떤 PCB 관련해서 또 어떤 때를 만났죠. 이것도 뭐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지금 때를 만났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어떤 턴어라운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조적 이익 성장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그룹 자체의 어떤 경영진 포함해서 그 DNA가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묵직한 면은 있는 것 같다. 기술 개발 내지는 뭐 그런 회사가 뭐 그렇게 사고치고 이런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수앱지스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네,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에브서틴 관련해서 그리고 파바갈 이러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 입찰에 성공해서 지금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 증권사에서 내년도 매출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보시면 느리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매출 증가 이 부분은 역시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주가가 완전히 깔아난다기보다는 그래도 턴어라운드에 결국엔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 주식의 한 가지 좀 단점이라 하면 네, 회사에 돈이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CB 발행 그 다음에 유증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주식 발행을 해왔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 800억 조달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어떤 투자금을 소진 중에 있는데 혹시나 이 기업의 어떤 리스크 측면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물론 대주주 내지는 세력 주포가 대주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멍청하지 않다면 주가를 올려가지고 어떤 CB 채권자들이 엑시트 할 수 있는 그 유인을 주겠죠. 그렇게 하면 800억을 다시 안 갚아도 되는데 혹시나 무능해서 내지는 기업이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로 주가가 폭락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이게 회복이 안 된다면 CB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개인들의 돈을 끌어다가 다시금 이 돈을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말 뭐 알테오젠 같은 원천 기술을 통해서 정말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대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또한 CB 이 부분이 물량이 또 희석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사실 뭐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버티시고 그리고 매수 전략 잘 이렇게 잘 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잘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